네, 윤 과장입니다. 우선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하고 시간이 되면 보충 질의는 외교부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께 할 질의는 이탈 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이탈 주민들 한 3만 4천 명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지 아닌지 이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년 8월에 관악구에 이탈 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 달 후에 우리 통일부는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챙기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1년에 2번씩 저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약 한 2만 명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전수조사가 갖는 여러 가지 맹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정력 낭비, 두 번째는 데이터의 문제, 세 번째는 처방의 문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장관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 부분에 보면 우선 복지부가 해년마다 일반 주민, 이탈 주민은 당연히 포함된 주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6번을 합니다. 짝수달마다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찾아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 주민만 따로 또 2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었듯이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수를 겪는 이탈 주민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1년에 8번 전수조사를 받는 거예요. 복지부가 하는 6번과 통일부가 하는 2번. 통일부는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지만 전수조사 같은 건 아예 복지부의 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통일부는 이걸 매년 지금 2번씩 3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행정적 낭비가 일부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이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한 35%가 돼요. 해년마다. 이 35%라는 거의 한 4명 정도가 응답을 하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 이것도 자료를 따져보면요. 전화번호 결변이 83%입니다. 압도적이죠. 미응답 사유가 83%인데 왜 이러냐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애초 전수조사 데이터로는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데이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합심이라든지 하나원 들어가실 때 그 데이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결번이 나오고 데이터가 안 되고 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이 일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1년에 2번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오면. 자, 다음 보시면요. 그럼 처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글러져서 어려운 형편에 계신 이탈 주민들이 발굴되는 게 해년마다 중복이 돼요. 만약에 작년에 발굴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대처를 통해서 다음 올해에는 그분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5%가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탈 주민들이 나아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를 좀 살펴보면 사실 통일부만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이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부에 뭐 제가 장관님께 타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들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만 해가지고 이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후속 조치를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제가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다. 이것이 갖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고 데이터의 문제는 어느 정도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 주시고 중복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라면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통일부가 감당 가능한 내에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수조사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크게는 3가지 이유로
이 조사의 어떤 그 효율성, 적합성, 적효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런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부 1,849명에 대해서 3,223건의 긴급 생계비 또 의료비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이런 자료로도 저희들이 사용했던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 일반을 복지부 조사 과정하고 일치시켜서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북을 고향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이런 분들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조사와 지원의 어떤 연계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있고 또 향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면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는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다음 페이지 쭉 가시면요. 그 전 페이지. 그 전 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의료비, 긴급 생계비, 긴급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에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탈 주민들이.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한 번 더 써가지고 받지 않아도 현재 하나 센터나 하나 재단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방금 다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생계비와 관련해서 일부 민간 기업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은행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9할 이상이 90% 이상이 지금 다 지원받는 것들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이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중복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체제에 예, 그 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살펴보겠습니다.